안녕하세요. 시간습가입니다. 오늘은 DJI 에어 3 드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벌써 2024년이 됐어요. 제가 오늘 만들고 있는 영상 중에 2024년에 가장 처음 만드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 영상이 조금 늦게 공개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024년이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DJI 에어 3 영상에서는요, 지난 2024년, 아니죠. 지난 2023년 말에 DJI가 공개한 홀리데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DJI 에어 3에는 없었던 기능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기능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시간수집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2월 말에 DJI에서 DJI 에어 3 드론과 그리고 DJI 미니 4 프로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를 내놨습니다. 이 펌웨어 업데이트 이름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려 홀리데이 업데이트인데요.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DJI 에어 3는 물론이고 그리고 DJI 미니 4 프로까지 전부 다 신규 기능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DJI 에어 3를 위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상에서는 DJI 에어 3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이번 홀리데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이 두 가지 기능들은 DJI 에어 3에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DJI 에어 3에게 조금 더 특화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추가된 두 가지 기능이 정말 꽤나 쏠쏠하고, 그리고 더 대단한 건요, 이 기능들이 DJI 매빅 시리즈에 적용됐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DJI 에어 3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로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된 기능은요, 바로 비전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비전 어시스트 기능은 이미 DJI 매빅 시리즈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아파스 센서, 이 아파스 센서가 기본적으로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충돌 방지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비전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 아파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고, 또 그리고 조종기상에 이 아파스 센서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의 충돌 방지 기능이 적용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된 기능은요, 아주 약간의 제한은 있긴 하지만 자세한 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DJI 에어 3에 있는 이 두 개의 카메라 렌즈를 이용을 해서 동영상 촬영 모드 뿐만이 아니라 사진 촬영 모드일 때에도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DJI 에어 3 드론 그리고 DJI 미니 4 프로 드론까지 같이 적용되게 된 새로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 기능들이 왜 좋은지,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무엇인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요, 아파스 5.0 충돌 방지 기능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전 어시스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지금 제 DJI 에어 3 드론의 이 팬 소음이 마이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은 좀 기능을 보여드려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소음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파스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비전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거는요, 그냥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되고 조종기상에서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구동되는 기본 기능으로 적용된 겁니다. 비전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지금 현재 조종기에서 보이는 화면이
DJI 에어3 드론과 조종기의 전원을 켜고 서로 연결이 된 상태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잖아요. 여기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맵 윈도우를 옆으로 슬라이드 해주기만 하면은 비전 어시스트 화면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어시스트 화면을 터치하면, 이 윗부분에 확대 버튼을 터치하면 비전 어시스트 화면을 크게 키우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럼 실제로 이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직접 DJI 에어3의 신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직접 제가 비행을 하면서 녹화한 조종기상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기존의 DJI 에어3 드론을 사용할 때 봤던 조종기 화면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왼쪽 아래에 있는 맵 화면을 슬라이드를 해서 비전 어시스트로 기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비전 어시스트 화면이 떴는데 보이시죠? 약간 흑백 같은 느낌의 영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설정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론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드론이 이동하는 방향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 유용하냐면요, 드론을 뒤로 후진하면서 전방의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좋은 거죠. 또는 드론을 양옆 측방으로 이동하면서 전방 영상을 촬영하려고 할 때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비전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옆에 또는 뒤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드론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 화면상에 이 상하 좌우에 이 화살표 같은 표시에 노란색 표시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선은 색깔로 보여주고,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동하는 방향 쪽에 이 아파스 5.0 센서에서 입력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도 지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조건 드론이 이동하는 방향의 영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화살표 부분을 각각 터치하면 앞뒤 좌우의 영상을 내가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드론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터치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내가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드론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면 전환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파스 5.0 센서에서 들어오는 비전 어시스트 영상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이 축소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화각을 잡아놓고 확실하게 내가 어떤 영상을 찍겠다라고 플랜을 해놓은 다음에 두 화면을 전환한 후에 뒷면 또는 측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교하게 확인해 가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DJI 에어3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어시스트 기능이 좀 더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 보시면은 DJI 에어3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렌즈가 두 개라는 거요. 하나는 24mm 광각 렌즈이고 하나는 70mm 3배 줌 렌즈입니다. 이 때문에 줌을 당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70mm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론을 조작하다 보면요, 멀리 있는 피사체가 가까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드론이 어디쯤에 얼마나 가 있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찍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사실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아파스 5.0 센서가 있기 때문에 조종기상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거를 의도하지 않게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3배 줌 렌즈 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 비전 어시스트 기능을 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촬영을 3배 줌으로 하고 있지만 비전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전방의 상황을 눈으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24mm 광각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이 아파스 5.0 센서의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방에 뭐가 있는지, 어떤 물체가 있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드론을 이륙시키면서 일부러 나무에다가 DJI 에어3 드론을 가져다 댄 영상인데요. 역시 보시면은 조종기상에 측면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 장애물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비전 어시스트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옆에 뭐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비전 어시스트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장애물이 너무 근접해 있을 때, 충돌이 예상될 때 이 화면의 테두리에다가 색깔로 어느 지점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스 5.0에다가 비전 어시스트로 두 가지 방법으로 장애물이 근접했다, 충돌 반응이 있다라는 거를 동시에 알려주니까 확실하게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카메라 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영상을 촬영하길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러나 DJI 매빅 3 시리즈가 가격이 좀 부담되었던 분들께는 전문적인 프로덕션 용도로 DJI 에어 3를 활용하기에 정말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보다 촬영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같이 드론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DJI 에어 3 드론에 추가된 또 하나의 기능은요, 바로 사진 촬영 모드에서도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먼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이 기능은 DJI 에어 3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그다지 유용하거나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은 아니에요. DJI 미니 4 프로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좀 추천드려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쨌거나 이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화질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게, 제가 본격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럼 사진 모드에서 디지털 줌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DJI 에어 3나 DJI 미니 4 프로 모두 영상 모드 상태에서는 디지털 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 링을 돌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줌이 작동을 하죠. 이 기능은 24mm 렌즈와 70mm 렌즈 모두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자, 70mm 렌즈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다시 줌 다이얼을 움직이면은, 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디지털 줌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기능이 동영상 촬영에서만 지원이 됐어요. 사실 저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DJI도 우리가 살짝 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사진 촬영 모드에서도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자, 제가 사진 촬영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진 촬영 모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줌 다이얼을 돌리면 되는데, 자, 보실까요? 이 상태, 제가 지금 디지털 줌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형 모드에서 줌 지원 안함이라고 나타나죠? 이 이유는요, 이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DJI 에어 3와 DJI 미니 4 프로는 전부 다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진 모드에서 디지털 줌을 사용을 하려면요, 사진 촬영 모드를 1200만 화소 촬영 모드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DJI 미니 4 프로는 어쩔 수 없이 줌 렌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쓰시면 조금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데 DJI 에어 3에는 그닥 추천하고 싶은 기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처음부터 렌즈가 두 개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디지털 줌을 사용하느니 세배 줌 렌즈로 전환해서 좀 더 깔끔한 화질로 영상과 사진을 담는 게 당연히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DJI 에어 3 그리고 DJI 미니 4 프로에서 사진 촬영 모드를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종기의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눌러 주신 다음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해상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4800만 화소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48 메가픽셀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12메가픽셀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진의 해상도가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화질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단적으로 완벽하게 사진의 해상도가 줄어드니까 화질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약간의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만큼 화질도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쨌거나 1200만 화소 사진 촬영 모드로 바꿔 놓은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 줌 다이얼을 돌려보시면 그러면 이제 디지털 줌이 작용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DJI 에어 3에서는 3배 줌 렌즈 상태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디지털 줌이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줌을 활용한 사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제가 직접 공중에서 DJI 에어 3 드론을 띄워놓고 디지털 줌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DJI 에어 3 드론의 24mm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사진 자체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70mm 렌즈를 이용을 해서 촬영한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네, 두 사진 모두 해상도나 그리고 사진의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상당히 깔끔하다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디지털 줌 모드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24mm 렌즈를 이용해서 디지털 줌을 사용해 본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눈으로 보셔도 이거 사진이라고 보기 힘든데, 어디에 사진 찍었다고 보여주기 힘든데, 사용하기 힘든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디지털 줌이라는 건 당연히 이미지 센서에 맺힌 화상을 전자적으로, 인위적으로 마치 포토샵에서 이 돋보기 확대를 하듯이 계속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기본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라서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줌 기능은 사실 사진을 촬영을 할 때에는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시작할 때 왜 DJI에서 사진 촬영 모드에서 이 기능을 안 넣었지? 라고 생각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DJI 에어 3에는 렌즈가 두 개가 있으니까 굳이 사진 모드에서까지 디지털 줌을 적용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줌을 딱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바로 3배 줌 모드에서 디지털 줌을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 결과물은 정말 형편이 없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70mm 렌즈 영상을 3배 줌으로 당겼을 때에는 이론적으로는 210mm의 장망원 렌즈에 해당하는 그런 화각 사진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사진이 아니니까 어디다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멀리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꽤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적용된 할리데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받아서 설치하는지 알려드리면 좋겠죠. 자, DJI 에어 3 드론, DJI 미니 4 프로 드론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드론과 조종기 펌웨어 업데이트를 동시에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요. 먼저 조종기상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정보 화면에서 기체 펌웨어와 조종기 펌웨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드론도 새 업데이트 확인이 뜬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적용을 했는데 이 업데이트를 적용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안 해주신 분들 모두 바로 이 오른쪽에 저처럼 새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표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새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넘어가면서 DJI 에어 3 드론 기체와 조종기에 있는 업데이트를 각각 확인을 하게 되죠.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 사용 가능 표시가 뜨면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할 건지 묻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며칠간 업데이트가 좀 생겼던 모양이네요. 이거는 비행 안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는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할리데이 업데이트가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역의 비행 제한 사항 같은 것들을 또 업데이트해서 DJI 에어 3 드론과 조종기에 저장하는 비행 안전 데이터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아무리 좀 길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체와 조종기 그리고 플라이세이프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최신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DJI 에어 3 드론과 그리고 DJI 미니 4 프로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펌웨어 업데이트는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왔기 때문에 홀리데이 업데이트라고 불리는 업데이트이고요.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셨다면 조종기에서 DJI 에어 3 드론, DJI 미니 4 프로 드론과 조종기의 업데이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정말 대단하게도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전까지는 DJI 에어 3는 물론이요, DJI 미니 4 프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기능이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DJI 매빅에 적용되어 있던 상위 기능이죠. 이 기능은 이 아파스 5.0 센서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장애물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전 어시스트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 촬영 모드에서도 디지털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줌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뭐 이 이외에도 자잘한 성능 업데이트 같은 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드론을 운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영상 정리하면서 이번 업데이트는 무조건 꼭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드론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업데이트, 특히 드론은 아무래도 비행 안전 데이터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에 없던 기능이 두 개나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능 중에 하나는 상위 드론에 있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DJI가 굳이 상위 기종을 더 팔아먹으면 먹었지 하위 기종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줄 때 바로 써야죠. 그리고 조금 더 활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업데이트를 꼭 설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설치하시고 비전 어시스트 기능, 그리고 디지털 줌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에도 DJI 에어 3 드론은 물론 다양한 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IT 기기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는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간수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양꼬치지? 데이트 끝났네? 뿅.